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경찰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왼쪽에 있는 로그 밑을 27로 바꾸면은 진수도 세제곱 하시면 되겠죠. 각각 세제곱해서 로그 27의 x의 세제곱이 로그 3의 x와 같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세제곱이 얘를 세제곱한 건 넘겨서 27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이 로그 3의 x로 묶으시면은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27은 0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의 x는 진수에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0은 안 되겠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로그 3의 x의 제곱은 27.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를 제곱해서 빼기 루트 2를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빼기 2가 될 거고요. 1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하시면 4 더하기 2 루트 3이 돼서 2 더하기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분자를 제곱하는데요.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1, 2, 3 더하면 되겠죠. 6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곱해서 2배씩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2 루트 3이죠. 그럼 분자 분모를 2로 나누면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6이 될 거고요. 유리화 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3 빼기 1이라서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구분해서 한번 곱하기를 해볼게요. 루트 3이랑 얘랑 곱하면 3 루트 3이죠. 근데 또 루트 3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해질 수 있어요. 그럼 3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니까 2 루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이 나와요. 루트 6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하면 만나서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루트 3을 곱하면 3이 나오죠. 루트 없이 숫자 3이 나오는데 그럼 얘랑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루트 3이랑 얘랑 곱하면 3 루트 2가 나와요. 루트 2 계열이 나오는 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죠. 3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니까 2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x의 값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x는 그대로 쓰시고 뒤에 있는 건 루트 2를 한번 빼고 루트 3을 한번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곱하시면 3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얘랑 곱하면 2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50명 모집하는데 5,000명 지원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합격을 하냐면 1% 0.01만큼 합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점수가 이제 합격하려면 몇 점이 이상이어야 되냐, 0.01에 들 만큼 점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평균 63.7이고요 표준 편차 10이에요 그때 0.01이 나오려면 이쪽이 0.01이 나오려면 이게 0.5니까요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49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33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값이 2.33인 거고요. 10을 곱하면 23.3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63.7에다가 23.3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끼리 만나서 1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86이니까 87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구해볼게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94.6점 이상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94.6점이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보시면 94.6에서요 63.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9가 될 거고
30.9점이 되겠습니다. 그걸 1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3.09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면 3.09일 때 이만큼이 0.499니까요. 우리가 3.09 이상일 확률 이쪽을 구하시면은 0.001이 되겠죠. 그래서 5,000명인데 0.001 안에 들려면 곱하시면은 5명이 되겠죠. 그래서 B값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주어진 극한값들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써보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F2는 극한값이 0일 텐데 다항함수면 연속이죠. 그래서 0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F4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겠죠. fx 빼기 f2 나누기 x 빼기 2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결국 이게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2가 4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f 프라임 4가 2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2부터 4까지 먼저 직관적으로 그냥 풀어보면요. 2랑 4에서 x절편에서 그래프가 만나는데 f'2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요. f'4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4에서 함수값이 0이었는데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 번은 내려갔겠죠. 여기는 한 번 올라왔죠. 그럼 두 개가 연속으로 이제 만나려면 최소한 중간에서 한 번 더 만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 둘, 셋, 세 개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엄밀하게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면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이거 두 개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다항식이 더 곱해져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x-1을 나눴으니까 얘 빼고 극한을 2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 q2가 4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x 빼기 4를 약분하고 여기에다가 4로 극한값을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2배 q4가 2가 나와서 얘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0과 2 사이, 2와 4 사이를 생각해보시면 얘는 어차피 2와 4 사이에서 통째로 음수인데 2 대입했을 때 4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의 부호가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2랑 4 사이에서 이쪽에서 근이 적어도 한 개가 더 생기겠죠. 직관적으로 풀든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든 적어도 3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 t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선과 직선하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접선을 빼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접선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얘를 미분하면 2x죠. 거기 t 대입하시면 기울기는 2t 될 거고요. x 빼기 t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x에서 얘를 빼서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빼주시면 0부터 1까지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1끼리는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빼기 2tx 더하기 t제곱 dx 얘를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적분값을 구할 때는 x 빼기 t에 세제곱 앞에 3분의 1 써주고요. 1부터 0까지 x에 대입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줄게요. t-1로 바꿔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더하기 3분의 1 t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할게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g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t-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t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2차 항이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2t로 나오고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t 값이 2분의 1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 2분의 1 대입하시면 8분의 1에다가 3분의 1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이랑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상이면은 색깔 밴드를 하나 채워서 보내는데요. 색깔의 종류는 빨주, 노초, 파까지 5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용했던 밴드는 다음날 안 사용하고 나머지 색 중에 임의로 골라서 하고요. 첫날 파란색 밴드를 썼어요. 다섯째 날 파란색 밴드를 사용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하는데요. 첫날은 파란색이 그냥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나머지 색깔 4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고 또 4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고 하니까 전체 경우는 일단 4일 동안 4개씩 고르면 4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세워볼게요. 그 다음날 무조건 파란색을 못 쓰니까 나머지 4가지 중에 한 개를 고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날에는 이제 파란색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날에 빨강색 같은 걸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빨강색이 아니니까 파란색을 쓰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이 아닌데 파란색도 아닌 거, 전날 안 썼는데 파란색도 아닌 거는 총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안 고르는 방법은 3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만약에 썼으면 그 다음 날은 당연히 파란색을 못 쓰고 그 경우는 4가지가 될 겁니다. 그 전날에 파란색을 안 썼으면은 파란색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파란색을 쓰는 경우는 1가지, 그 다음에 파란색을 안 쓰는 경우는 전날 거랑 파란색 빼고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날에 파란색이 되는 경우만 세면 되는데 이때 가능하고요. 이때는 어차피 안 되겠죠. 이때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이거를 쭉 곱해주신 거랑 이거를 곱해주신 거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노란색에서 16 나오고요. 빨간색에서 9, 4,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4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로 나누면 4 더하기 9라서 13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한 5째 날까지면 문제를 시험 때 이렇게 바로 풀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날짜 수가 좀 많아지거나 일반화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냐면, 어떤 날에 파란색이 걸릴 확률을 생각해보면 그 전날에 파란색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날에 파란색이 될 확률은 그 전날에 만약에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 전날이 n번째 날이니까 n번째가 파란색일 확률이 an이라고 하면 그 전날 파란색이 아닐 확률은 1-an이겠죠. 자, 근데 전날에 파란색이었으면 그 다음날은 절대로 파란색을 못 고르니까 그땐 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파란색일 확률은 4개 중에 1개를 고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결국 4분의 1 묶어주고 1 빼기 an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a1은 문제에서 지금 1인 상태니까요. 여기에 이제 1 대입하시면 a2가 0이 나오죠.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3는 1 빼기 0에서 4분의 1을 하시면 4분의 1이 나오고, a4는 4분의 1을 1에서 빼요. 그럼 4분의 3, 4분의 1 곱하면 16분의 3이죠. 그 다음에 a5는 1에서 16분의 3 빼시면 16분의 13이죠. 그래서 64분의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일반항을 찾으려면 찾아줄 수도 있겠죠. 7번입니다. 모든 항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 항 A, B는 양수가 될 거고 공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b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5를 넘겨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5배 하고 2개를 곱하시면 ab 곱하시면 되고, r의 n-1제곱은 2번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제곱해서 더할 건데요. n제곱으로 바뀌겠죠. a제곱 r의 2n제곱 더하기 4배 b제곱 r의 2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r의 2n제곱을 나눠줄 건데, 얘는 그러면 r의 n제곱 나누기 r로 볼게요. 그러면은 r의 2n제곱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r제곱을 이쪽으로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이 넘어가면서 여기 r제곱 곱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r제곱은 5ab를 얘로 나누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4b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공비의 최대값이니까 r제곱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익숙한 모양인데요. ab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겠죠. 그럼 이제 분모만 따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비교하는 부등식을 쓰시면 2루트 하고 2개를 곱하시면 b분의 a랑 a분의 b는 약분되면서 4가 남겠죠. 그래서 분모는 최소값이 4예요. 그러면 공비의 최대를 물었는데요. 이 전체가 커지려면 분모는 최대한 작아야 되겠죠.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4일 때가 되겠고요. 그럼 r제곱이 4분의 5 이상이다. 그래서 r은 어차피 r 지금 양수겠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2분의 루트 5 이상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모든 자릿수 합이 10이라고 했고요. 5자릿수라고 했습니다. 1, 2, 3을 각각 한 번 이상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 2, 3을 써놓고요. 그러면 자릿수를 이제 합해보면은 일단 6이 나오죠. 그러면은 4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0, 4를 쓸 수도 있고 1, 3을 쓸 수도 있고 2, 2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그러면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숫자 5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5팩이 아니고 0은 제일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올 숫자를 1, 2, 3, 4, 4개 중에 한 개 고르시고 나머지를 4팩으로 자리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 2개씩 같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2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5개 중에 같은 게 3개 있어요. 5팩을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팩은 24니까요. 4를 곱해주시면 96이 되고요. 5팩에서 4를 나누면 되죠. 그러면 5, 3,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30 되겠습니다. 얘는 3팩이 지워지니까 5, 4, 20이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더해주시면 50에다가 96을 더해서 14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시면 상수항이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4an 빼기 2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8이다. 그러면 8 지워지고요. 경찰대 문제에 요즘 교과서에서 좀 안 다루는 유형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열은 요즘 잘 안 다루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an이랑 an 플러스 1 곱한 걸로 나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상수로 바뀌겠죠. 얘는 이제 역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 밑에 an 플러스 1 빼기 an분의 2 빼기 1이 0이다 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역수 자체를 수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게 an 플러스 1분의 1을 새로운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로 보고 싶으면 4를 이제 나눌게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분의 1이 4로 나누면 2분의 1 곱하기 an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수 자체를 새로운 수열로 보면 지금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역수로 변형하는 거랑 지금 하는 변형도 요즘 교과서에서 잘 안 다루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쓰고 여기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여기 네모에는 똑같은 숫자를 쓸 거예요. 상수를 쓸 겁니다. 그때 얘를 전개해서 얘랑 이제 같아져야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 2분의 1 네모고요. 여기 네모가 넘어오면은 빼기 네모가 되겠죠. 그게 4분의 1이 되게끔 네모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네모인데 4분의 1이 되려면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 같은 식이고요. 여기서 얘를 통째로 하나의 수열로 보는 겁니다. 얘를 cn이라고 하면은 얘는 2분의 1은 숫자니까 그대로고 n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c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서 다음 수열로 가는데 2분의 1을 곱하고 있어요. 숫자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비 수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n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2분의 1이고요. 첫 항은 여기 a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첫 항이 되겠죠. 근데 a1이 지금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분의 1이에요. 첫 항과 공비가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넘겨주면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8배 한 거를 시그마 1부터 9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8배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시그마 1부터 9까지 할 건데 얘는 시그마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8은 앞으로 빼내고요. 첫 항이 2분의 1이고 1 빼기 공비에 항의 개수 9개 그리고 1 빼기 공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9번 그냥 더하는 거는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위아래가 사라집니다. 그럼 8을 여기에 곱하시면 8 더하기 36이니까 4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세제곱을 여기에 곱해서 빼시면 2분의 1의 6제곱을 빼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44에서 0. 어쩌고 저쩌고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43 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뒤에 붙어 있을 거니까 정수 부분은 43입니다. 정답은 1번. 10번입니다. 여기 막 어려운 말이 적혀 있긴 한데 말이 길게 적혀 있긴 한데요. 결국 뭐냐면 부부가 딱 들어갔을 때 남편은 아무 숫자 1, 2, 3 중에 한 개를 써요. 근데 아내가 받은 숫자는 결국 1, 2, 3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남편이 정확하게 쓸 확률은 3분의 1일 거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떤 숫자를 받았을 텐데 아내가 1, 2, 3 중에 그걸 찍어서 맞출 확률이 또 3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서로 그거를 맞추면 상품을 준다니까 서로 맞추려면 3개 중에 하나씩 찍어서 둘 다 맞추려면 그 확률이 9분의 1이겠죠. 자, 근데 상품 받는 부부가 두 쌍이었다라는 건 아무도 못 받거나 한 쌍 받거나 두 쌍 받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도 못 받는 거는 9분의 8 못 받는 확률이 9분의 8인데 그게 n쌍이 하니까 이거를 n번 곱하시면은 아무도 못 받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받는 사람이 n-1쌍 있고 받는 사람이 한 쌍 있으면 이렇게 곱하시는데 배열하는 방법까지 독립시행 확률을 생각하시면 여기에는 nc1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2 곱한 다음에 9분의 1의 제곱 9분의 8의 n-2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얘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들은 이제 써주시면 n이 될 거고 얘는 n-1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이거를 9분의 8의 n제곱으로 묶었기 때문에 얘로 이제 묶어서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9분의 8 한 번 더 곱해야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곱해서 n제곱으로 만든다 치면 한 번 곱했으면 한 번 나눠야 되니까 8분의 9를 여기에다가 곱하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8분의 1 하고 n하고 남습니다. 그러면 8분의 n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9분의 8에 n제곱으로 만들려고 9분의 8을 두 번 곱하면 이게 지워지겠죠. 9분의 8을 두 번 곱했으니까 두 번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9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8 제곱했으니까 64분의 1이죠. 이게 64분의 1에 이거를 곱한 거를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4니까 2배 하면은 128분의 n-1이 될 거고, 이게 32분의 57에다가 9분의 8 전체 n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128을 한번 곱해 볼게요. 128은 8 곱하기 8 곱하기 2죠. 이거를 여기다 곱해 주시면은 얘는 n-1이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는 8이 약분되니까 16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8이 될 거예요. 그게 여기다가 128을 곱하시면은 8, 4, 32가 약분되고 2, 2, 4, 4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57 곱하기 4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50에다가 4 곱하시면 200에다가 7, 4, 28 나올 겁니다. 그러면 n제곱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n이랑 빼주시면 15n 나오겠죠. 그럼 128에서 228을 빼시면 1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20이랑 5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n이 5다 해서 5쌍,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g랑 n 플러스 k를 곱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함수니까 g1, g2 이런 것처럼 n 플러스 k를 대입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게요. A1, A2 아니까 A3가 궁금해요. A3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3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K하고 M에다가 뭘 대입해 볼 거냐면, 여기 3이 되면 좋겠으니까 K에 1 대입할 거고요. M에다가는 뭘 대입할 거냐면, 알고 있는 게 1, 2니까요. 그냥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니까 G2가 나올 거고, 그때 A3 더하기 2A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g는 이제 함수니까 2를 똑같이 2를 넣으면 항상 함수값이 같아요. 네, 1일 때도 2겠지만 뭐를 넣을 수도 있냐면, k에다가 0 넣고 m에다가 2를 넣어도 더해서 2가 나오니까 g2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 2를 대입하시면 0을 대입하시면 a1이고요. 더하기 2 대입하면 2배 a2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다 값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a1은 1이고 얘는 3을 2배 하면 6이니까 7이 되겠죠. 얘는 2죠. 그러면 a3에다가 2를 더해서 7이 나온다 해서 a3가 5가 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a4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습 삼아서 해볼게요. A4가 나오려면 여기는 이제 홀수니까 이쪽에서 이제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M에다가 4를 대입하고요. K에다가는 최대한 작은 걸 넣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0을 대입하시면 G4가 되겠죠. 그럼 0, 4 대입하시면 A1 더하기 2A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한번 대입해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A1, 2, 3를 알죠. 그래서 더해서 4가 되는 것 중에 1, 3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면은 A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대입하시면은 2A3가 됩니다. 그럼 얘는 A3의 3배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A4를 2배 한 거에 1 더하면 15. 그럼 A4를 2배 하면 14죠. 그럼 A4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7이 되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등차 수열인가? 이씨 컷이네? 라는 느낌이 일단 올 거고요. 이렇게 계속 하셔서 이렇게 지금 G4까지 일단 나왔죠. G3도 G3은 1, 2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대입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실제 시험 처음 풀 때는 그렇게 풀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얘를 만약에 이게 시간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겠지 하고 몇 개만 보고 찍고 나중에 점검을 해야겠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G10까지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풀고 나서 이거를 약간 일반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논리를 똑같이 하는데 그냥 문자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숫자로 1 이런 거 대입 안 하고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n 같은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an을 찾기 위해서 얘를 an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n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0을 대입할게요. 그럼 더해서 n이니까 gn이 나옵니다. gn이 나오고 0 대입하시면 a1이 되겠죠. a1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대입하시면 2배의 an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한번 써먹으려면 뭐를 한번 써볼 거냐면 더해서 n이 되는데 지금 a1을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a1이 나오게끔 여기에 1 대입하고요. 근데 더해서 n이 돼야 되니까 여기엔 n-1 대입할게요. 그럼 1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2 a1이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n-1을 여기 대입하시면 얘를 2배해서 더하기 1 하면 되죠. 2배 하면 2n 빼기 2니까 더하기 1 하면 2n-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an은 a 2n-1에다가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a1을 한번 써먹어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a2 말고 a3를 한번 써먹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a2는 여기서는 2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선 2가 못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3이 나오게끔 3을 써먹어 볼게요. 그러면은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좋냐면 3이 나오려면 1 대입하시고 여기다가는 n 대입할게요. 그러면 g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번엔 더했을 때. 그럼 여기 1 대입하시면 a3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을 대입하시면 2an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a3가 나오게 하려면 3을 대입하시면 되고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려면 얘는 n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3을 먼저 대입하시면 2a3니까 a3를 2배해서 10이다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n-2를 2배해서 더하기 1 하시면은 a에 2n 빼기 4인데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요. 정리하시면 2an이 a 2n-3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끼리 같겠죠. 그럼 얘는 홀수 번째만 봤을 때 수열에 관한 규칙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 2n 빼기 1이 a 2n 빼기 3에 더하기 4다라는 거죠. 그럼 홀수 항만 봤을 때 얘랑 얘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4씩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항끼리 등차 수열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홀수항의 n번째 항은 2n-1번째 항일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이 a1이겠죠. 더하기 4씩 더해지는 거니까 등차의 수열이니까 n-1 곱하기 공차 하시면 되는데, a1이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4n-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을 찾았고요. 그거를 4n-3을 여기 대입해 주시면은 플러스 1까지 하면 4n-2가 되겠죠. 4n-2인데 그게 2배 an이니까 an을 찾아주시면은 2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규칙을 좀 봤을 때 이식 커지는 게 맞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우리는 an을 더하는 게 아니고 gk를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겁니다. gk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an을 2배하고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얘를 2배 하면 4n 빼기 2인데 더하기 1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1부터 10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상수항이니까 그냥 빼기 10을 하시면 되고, 얘는 4배에다가 n을 1부터 10까지 쭉 더하시는 거는 55가 되겠죠. 그러면은 220 빼기 10이 되어서 21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수함수를 치환하시면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함수고 축이 이걸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마이너스 2가 축이 되는데, 라지 x는 어차피 지금 지수함수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양수라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말고 뭐 이쪽에서 아무리 작아봤자 이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값은 x값이 커질수록 최대가 되겠죠. 라지 x가 커지면 최대인데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그냥 x도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10이 나와야 됩니다.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a제곱 더하기 4a 빼기 2가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보다 크니까 a 값이 2가 나옵니다. 최소값을 물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4의 a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요, 4분의 1이고요 얘는 플러스 2 빼기 2라서 지워지고 정답은 4분의 1, 1번이 됩니다. 자, 어떤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L은 바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기울기가 1 대입하시면 3이 되겠죠. 그리고 1,2를 지나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게끔 이렇게 L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이 있는데 원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은 접선 L하고 1,2에서 접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1,2에서 접하고 원의 넓이를 물었으니까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x값이 0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제 기울기가 3인데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 생각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은 y 오른쪽으로 3칸 갈 때 밑으로 1칸 간다는 뜻이죠. 그럼 길이가 이렇게 1대3 대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x좌표가 0이니까 x좌표가 0과 1이면 여기 가로 길이가 1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3대 1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길이는 3분의 루트 1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3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죠. 가로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넓이는 얘를 제곱하시면 9분의 10이기 때문에 r제곱 파이 해서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사망정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나오려면 상수항은 나오면 안되고 얘네만 뽑아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항정리랑 똑같습니다. 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n개, 이걸 2개 뽑으면 1을 뽑을 일은 없겠죠. 그러면은 전체 n 플러스 2개를 뽑고 있는데요. x를 n개 뽑아야 되니까 n 플러스 2cn을 하시면 얘는 끝이네요. 개수가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c2랑 같기 때문에 fn을 구하시면은 이게 이제 fn인 거고요. 그럼 fn의 역수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fn의 역수를 구하시면은 분모에 있던 2는 앞에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해져 있는 거는 부분분수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묻고 1 대입하시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요 2 대입하시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쭉 해서 마지막에 2020을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돼서 쭉쭉쭉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를 곱해주시면 1 빼기 얘를 빼면은 1011 이거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11분의 1010이니까요
더해 주시면은 2021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지수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 강력한 힌트고,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p에서 만나고요. 문제에서 pq 길이를 n이라고 했어요.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45도라서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길이가. 그러면은 여기 빗변 길이가 n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가로 세로 길이가 전부 다 루트 2분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p의 x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y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이 높이가 루트 2분의 n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 좌표가 p 좌표가 an, 루트 2분의 n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여기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의 a의 n제곱 빼기 루트 2가 루트 2분의 n이다. 그럼 얘를 넘겨주시면은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통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에는 여기에 밑이 2인 로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2에 루트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1부터 6까지 대입해서 로그를 더해주시면 진수의 곱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로그 2에 루트 2를 6번 곱하시면 2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부터 6까지 대입하시면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정수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8 지워주시고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21이고요. 거기 21에다가 6을 곱하시면은 12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126이고 이게 20이죠. 그럼 2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2520이 나오는데, 2520은 2의 10제곱이 1024죠. 한 번 더 곱하면은 2048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는 크고요. 2의 12제곱은 2048 두 배 하면은 4000이 넘으니까 그 사이에요. 그래서 얘는 11점 얼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곡선 위의 점 P 좌표를 a, 2 빼기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과 거리를 구해서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쓸게요.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개를 하시면은 여기서 a 4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4a 제곱인데 여기 a 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3a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a 나오고 상수항은 플러스 4 플러스 1 해서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최소값이니까 미분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2로 묶어서 보시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보일 거예요. 얼마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요. 따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고요. 각자 이제 편한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a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근은 a분의 반근의 공식을 쓰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차식인데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높고 낮은지 모르겠지만 제일 작은 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제일 큰 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게 2분의 1 빼기 루트 3이 되겠죠. 네, 요거는 2분의 1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하고 얘하고 대입했을 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제곱을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빼기 3 더하기 2 더하기 5죠. 그러면은 5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해볼게요. 그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쪽에 대입하면 4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대입을 할게요. 빼기 1을 하시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걔를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시면 여기 대입할 거예요. 제곱하시면 4 더하기 2 루트 3 나누기 4니까 결국 2분의 2 더하기 루트 3인 거죠. 거기에 빼기 2를 하시면 분자에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빼기 2가 되고요. 얘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4로 갔고요. 얘는 3 더하기 1에서 4, 얘는 3 더하기 4를 하셔서 7.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2 루트 3 빼기 4 루트 3 해서 빼기 6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4분의 11 빼기 6 루트 3,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xy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로그 함수는 정근선이 2분의 m이 되겠죠. 얘가 진수가 0이 될 때. 그래서 2분의 m이 정근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감소하는 지수 함수를 접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때 정근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정근선이 원래 x축인데 m만큼 내리면 마이너스 m 됐다가 접어 올리면 m이 정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을 정근선으로 잡으시면 되고, 지수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 함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n을 그렸을 때 초록색 그래프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정근선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만나죠. 정근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대소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m에 관해서 궁금하니까요. 2분의 m이 m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m이 2m보다 작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n은 가로선이죠. 가로선을 그었는데 파란색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양수인데 이제 이 정근선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m보다 아래쪽에서 n이 생겨야 합니다. 그럼 얘랑 대소 비교했을 때 m이 n보다 크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연수 m의 합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자연수를 다 더하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등차 수열은 합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항과 끝 항을 더하셔야 되는데, 첫 항이 n 플러스 1일 거고 마지막 항이 2n-1일 건데 어차피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an은 첫 항과 끝 항을 더해서 3n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고 반띵하시면 됩니다. n부터 2n까지 개수를 구하면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뺀 다음에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고요. 나누기 2 하시면은 2분의 3배의 n-1이 나와요. 역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로 바뀌면서 n-1에다가 n을 곱한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부분분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n-1분의 1 빼기 n분의 1이니까요. 여기다가 5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라고 했거든요. 5를 대입하시면은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6 대입하시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에요. 마지막으로 10을 대입하시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울 거 다 지워주시고 4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빼요. 그러면은 20으로 통분해 주시면 5 빼기 1이라서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워지면서 10분의 4인데 5분의 2로 생각하시고요. 3배를 해주시면 15분의 2. 제가 계산을 여기서 잘못했는데 계산만 다시 할게요. 3분의 2가 앞에 있고
4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빼시면은 20으로 통분을 해주시면 20분의 5 빼기 1이 아니고 5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3이 되겠죠. 그럼 3, 3 지워주시고 약분하시면 10분의 1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G하고 Y는 X-1이 서로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같다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같다고 놨을 때 이게 접한다면 접하는 X좌표가 접점의 좌표가 T라고 하면은 얘를 정리했을 때 X 빼기 T제곱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어져야겠죠. 근데 얘는 X 빼기 1로 묶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KX 빼기 KB죠.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로 묶이겠죠. 얘가 뭔가 완전제곱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미 X-1이 인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얘는 접하는 부분이 X좌표가 1일 수밖에 없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대입하시면 K 빼기 KB K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B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음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랑 X축 부분 넓이가 같고 G랑 X축 부분 넓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G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니까 바로 넓이를 공식을 써서 구해볼게요. 직접 적분하셔도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6분의 K 그리고 X 절편이 1이랑 B죠. 근데 B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B-1의 세제곱 이게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는 X 4제곱이고 X 빼기 A니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A가 만약에 음수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0이고 어쨌든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는 X 5제곱 마이너스 AX 4제곱인데 걔를 이제 적분을 하신다고 하면 6분의 X 6제곱 마이너스 5분의 A의 X 5제곱 얘를 0부터 A까지 적분하신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0 대입하는 건 어차피 다 0이 될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A를 대입하시면은 6분의 A 6제곱에서 5분의 A 한 개 더 있으니까 6제곱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6제곱은 공통이고 6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는 건데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요. 그럼 5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은 되겠죠. 그러면 30분의 1이 나와요. 30분의 1 A 6제곱이 나옵니다. 이거는 6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은 3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A의 6제곱은 30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5K의 B 마이너스 1 세제곱이 나오는데 얘를 1 빼기 B의 세제곱으로 쓸 거예요. 왜냐면 1 빼기 B가 양수기도 하고 K의 1 빼기 B를 곱하면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호를 바꾸는데 세제곱이니까 앞에까지 부호를 바꾸면서 1 빼기 B의 세제곱을 이렇게 쓰시면 요만큼이 문제 아까 전에 우리가 1이 된다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얘는 5배 1 빼기 B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등식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랑 B랑 K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써먹은 게 F가 여기에 접한다 라는 걸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근데 얘는 어디 접점의 X좌표가 1이 될지 아닐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데서 접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어떤 두 함수가 이제 접하면은 함수값이랑 미분계수랑 같다 라는 걸 이제 쓸게요. T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T 5제곱 빼기 AT 4제곱이 T-1이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얘는 미분하시면 5T 4제곱 빼기 4AT 제곱이고 직선은 기울기가 1이겠죠. 이렇게 네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부 다 A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로 정리를 하면은 얘 빼고 전부 왼쪽으로 넘어온다 생각하면 t 5제곱 빼기 t 더하기 1인 거고, 얘가 넘어가서 t 4제곱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거랑 여기서는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5t 4제곱에서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4at 세제곱이니까 4t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여기 t가 하나 남고요. 그럼 4t를 양쪽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는 4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t를 곱해서 5t 5제곱 빼기 t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t 5제곱이 5개 4개니까 t 5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t를 넘겨주시면 플러스 4t니까 플러스 3t, 플러스 4를 넘겨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고요. 각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t 4제곱 쓰고 이렇게 하면 5제곱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t 4제곱인데 그게 없어져야 되니까 t 세제곱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t 4제곱이 생기는데 또 없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지막은 플러스 4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 t 값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1이 나오고요. 여기서 혹시 실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따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은 1이에요. 그럼 이제 t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입하시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모는 1인 거고 여기 1 대입하시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라서 a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b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럼 1 빼기 b의 제곱이 5배에서 1이니까 1 빼기 b 제곱은 5분의 1인 거고요. 그럼 b는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b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k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a, b, k를 곱하라고 했는데요. a는 1이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근을 안 가질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따져보고 싶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게 생긴 게 딱 봐도 t가 0보다 클 때는 전부 다 양수에다가 4를 더하니까 실근이 당연히 안 되겠죠.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t가 음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를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16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게 양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항상 양수인지를 생각해보면, 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걸 대입하시면 16 빼기 8 더하기 4 빼기 2 더하기 4 이런 건데 얘도 양수가 나올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언제가 일단 먼저 생각하기 쉬울 것 같냐면, 얘를 보시면 얘네끼리 더해서 양수, 얘네끼리 더해서 양수가 되니까 이게 좀 더 증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대입했을 때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16 빼기 8이었죠. 그러니까 음수를 짝수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인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4제곱이 세제곱보다 절대값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16이랑 마이너스 8 있으면 얘가 절대값이 더 커서 이웃한 2개씩 더할 때 양수가 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얘를 t 세제곱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얘를 t로 묶으면 이렇게 될 텐데, 자, 보시면은 네, 듣네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씩 이웃하는 애들이 보시면은 음수를 세제곱했으니까 음수고, 근데 t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0 이하가 되고요. 얘는 음수, 얘는 0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웃한 2개를 묶어주면 0 이상, 0 이상, 거기 4를
더했으니까 4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근을 안 갖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생각해 볼게요. 0은 여기 넣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까 대입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꼭 양수가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묶어 볼 거냐면 3개 2개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인데 4를 더하면 뒤쪽은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앞쪽이 문제겠죠. 그러면 t 4제곱부터 t제곱을 더했을 때가 문제인데, 그거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t예요. 플러스 t. 자, 그러면 이게 0 이상이 되는 거를 생각해보면 t제곱에 얘를 완전제곱식 변형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여기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고 여기는 4분의 3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고, 거기다가 t 플러스 4는 3보다 크겠죠. 그래서 더하면 어차피 0보다 크니까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절대로 실근을 가질 수 없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그냥 시험 칠 때는 여기서 1 나오네 해서 일단 1로 푸셔서 정답 찍으시고 요거는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그대로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는 2차함수고 3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도함수는 3으로 묶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상수함,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f-3을 뺐다 라는 것은 여기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같은 값끼리 빼는 거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만난다 라는 뜻이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접히게 되겠죠. 그때 y는 k를 그었을 때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실근이 서로 다른 4개다 라는 거는 만나는 점이 이렇게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여기선 2개가 만나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4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텐데, 문제에서는 범위가 0부터 n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x축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4개를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x축이 여기 접할 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접하는데 왼쪽 극대값 생기는 곳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이 두 점이 마이너스 3이 이 왼쪽 아니면 왼쪽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될 텐데요. 기울기가 가장 최소인 이 지점, 딱 정중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대칭이고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에 대한 성질 중에 미리 알고 계시면 몰라도 풀 수 있긴 한데 계산을 훨씬 짧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 극점들 찍고요. 교점들 찍으면은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대1이 됩니다. 극점에서 출발해서 2대1 비율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러면 2대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추가로 지금 주목할 만한 게 정중앙이라고 부르는 이 점에 대해서 3차 함수가 대칭일 텐데요. 그죠? 변곡점을 배우는 학생들은 변곡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반반이겠죠. 그럼 이게 1대 1대 1로 쪼개어질 겁니다. 길이가 똑같이 3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린다 치면은 이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중앙에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가 모두 같게 됩니다. 근데 그럼 총 3칸이 길이가 같은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두 칸 갔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2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한 칸씩 한 칸 갈 때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1씩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네 군데에서 만나는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y 값이 0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여기서 구하는 k의 범위 m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 m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에 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f'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배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숫자가 되는데, 도함수가 마이너스 2나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3이 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fx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f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적분상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0 대입했을 때 x축에 만나니까 0 대입하면 1 빼기 3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은 함수값이 0이 되겠죠. 2가 아니고 0을 대입하시면 1 빼기 0이죠. 죄송합니다. 빼기 1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빼기 1입니다. 그럼 4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선 4가 나오는데 보기들을 보면 다 커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변곡점 정중앙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극소값 찍으면은 이게 길이가 하나, 둘, 세 개 갈 때마다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갈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2가 커졌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똑같이 2 커지면, 똑같이 1 커지면 얘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f'x가 아까 전에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이제 상수항이었는데요. 보시면은 1 대입했을 때 프라임 도함수가 0이 돼야 되겠죠. 1 대입하시면은 4, 3, 12입니다. 그래서 빼기 12 해주시면 되겠고요. fx를 이번에 구해보시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12x 하신 다음에 더하기 상수항 하시면 되는데요. 3을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3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4의 세제곱이라서 64 빼기 36 더하기 네모가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8이기 때문에 여기 적분상수가 빼기 28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접어올려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4개에서 만나게 하는 k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라고 하시면은 0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제 m이 되겠죠. n 값은 그러면 뭘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죠. 여기 1일 때를 대입해서 접올렸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1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의 세제곱 8 빼기 12 빼기 28,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나오고요. 이때는 n값이 3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2번 케이스에서 나와서 정답은 4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변의 길이가 5, 7,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1을 잡아서 삼각형 그리고 외접원
그리는데 그게 BC에 접한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몇 가지 그림을 연습 삼아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원이 여러 모양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면은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겠죠. 지금 원이 왼쪽으로 가게 한번 이번에는 그려보면요. 얘랑 얘를 지나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면은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되겠죠. 그때 D, E가 가장 짧아질 때가 언제냐라는 게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각형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외접원이면 보통 사인 법칙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사인 A분의 여기가 A고 여기가 DE 길이죠. 그게 반지름 길이의 2배다 라고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D가 작으면 좋겠는데 sin A는 사실 상수예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정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D가 작아지려면 이 R도 반지름 길이도 가장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원에서 언제 반지름이 가장 작아지냐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접선에서 중심까지 이으면 이게 반드시 수직이 되겠죠. 근데 지금 BC가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게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름이 되는 거겠죠. 언제 지름이 가장 짧을까라는 건데 BC에서 출발하니까 이 높이 여기 반대쪽 점의 높이가 가장 짧을 때가 최소겠죠. 언제 최소가 되냐면 지금 원이 이렇게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A를 지나면은 지름이 이렇게 생기면 이 점이 당연히 A보다 더 높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A를 기준으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이 A를 지름의 한 끝으로 할 때 이때가 반지름이 가장 짧아지고 DE 길이도 가장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D 구할 때 sin A가 필요하니까 sin A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요. 2 곱하기 5 곱하기 6 그리고 5제곱 6제곱에서 7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제곱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합차 공식 쓰시면 6이랑 7을 더하면 13인데 빼면 마이너스 1이라서 13을 빼는 거예요. 25에서 13을 빼면 12겠죠? 얘랑 약분이 돼서 5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인 값은 제곱해서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지금 사인은 양수이기 때문에 2루트 6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분 DE의 길이 최소값인데요. DE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2R에다가 사인을 곱한 거니까 사인 값을 이제 써주시면은 5분의 2루트 6에다가 2R을 곱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2R은 바로 이 높이 빨강색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H라고 하면 그게 곧 2R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5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7 빼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쓰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쓸 거예요. H제곱을 구해주시면 왼쪽 삼각형에선 5제곱 빼기 X제곱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6제곱 빼기 7 빼기 X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 빼기 5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놔둘게요. 그리고 6제곱 얘는 제곱해서 빼시면 빼기 7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4X 빼기 X제곱이 돼서 X제곱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25가 될 거고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합차를 쓰시면 더해서 13 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에 더하기 14X 그러면 14X가 넘기시면 38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가 2로 나누어 주면은 7분의 19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R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R을 구하려면 H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X를 대입해서 H제곱을 구해보겠습니다. H제곱은 5제곱에서 X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럼 얘는 7분의 35의 제곱이죠. 5는 그럼 이제 합차를 쓰시면은 35와 19를 더하시면은 5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시면은 26이 나옵니다. 빼시면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54를 9 곱하기 6으로 쓰시면은 이만큼은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h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7분의 3, 4, 1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루트 6은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DE는 최소값이 R이 가장 작을 때 나오는데 R이 가장 작을 때는 2R이 H가 되는 거니까 5분의 2 루트 6에다가 얘를 곱해주시면 12 루트 6에다가 7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7, 5, 35가 되는 거고요. 분자를 보시면은 2개 곱하면 6, 2, 12 나오는데 12가 2개 있으니까 14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5분의 144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전반적으로 주관식이 객관식보다 쉬운 것 같고요. 자, A는 실근 개수, B는 실근의 합입니다. A5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사인이 2파이까지 그려지는데 A5는 사인이 5바퀴 돌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동거를 이제 절대값이니까 이걸 다 접어 올리시면 되겠죠. 그럼 이 봉우리가 5바퀴인데 2개씩 올라올 거니까 총 10개가 있을 거예요. 10개가 있는데 3분의 2, y는 3분의 2를 그었을 때 이거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봉우리가 10개인데 한 봉우리에서 2개씩 만나기 때문에 20개가 되겠죠. 따라서 A5는 20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6를 구해 보겠습니다. B6는 6바퀴 돌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바퀴 돌아서 여기가 2파인 거고 얘를 접어 올리면은 지금 6개인데 12개가 올라오겠죠. 12개가 올라와 있고 얘랑 이제 만나면 개수는 24개가 될 거예요. 개수는 24개가 될 텐데 여기 이제 정중앙을 찾아주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가 되나요? 네,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 대칭인데 여기는 정 가운데니까 0이랑 2파이 가운데가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거 2개를 더하면은 2파이가 나오겠죠. 여기가 가운데 평균값이니까 이거 2개 더해도 2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2개 있으면은 2파이고 또 2파이예요. 그래서 2개 있으면 얘를 2배 하면 되고 4개 있으면은 4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B6는 중간에 기준이 되는 파이에다가 이거 교점의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6바퀴니까 접올리면 12개가 올라가 있고 한 개마다 2개씩 만나니까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시면 24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은 얘랑 얘를 곱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4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안에 있는 게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H가 이거 혹시 많이 풀어봤으면 딱 보자마자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그냥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 안에 있는 게 만약에 0 이상이에요. 즉 F가 G보다 클 때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F 빼기 G로 그대로 나오고 G는 지워지고 2F가 돼서 2랑 나누면 그냥 F가 돼요. 그래서 F가 더 클 땐 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G가 더 크면 초록색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F 더하기 G가 되겠죠. 그럼 F끼리 지워지고 이 G를 반띵하니까 GX가 되는 거죠. 그게 HX입니다. 쉽게 말하면 F랑 G 중에서 큰 놈을 골라내는 게 G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났다 라고 하면은 이게 F랑 G면은 H는 이 중에 큰 놈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극소는 어디서 생기냐 라고 하면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순간에 극소값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X값을 구하기 위해서 F가 이제 3이 되는 X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이 1이랑 3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1이랑 3일 때 3이 나온다는 뜻이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왼쪽 말고 오른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고, 3,3을 지나는 게 F랑 G의 교점이기 때문에 A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3 대입하면 6 빼기 A인데 그게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3인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0부터 4까지 적분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할 건데 0이 이 교점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서 적분할 함수가 이쪽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랑 1차 함수 g 2x 빼기 3이죠. 얘를 이제 풀어주시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서 x 값이 3은 당연히 나올 거고 한 개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럼 0부터 4까지 적분해라. 그럼 0부터 4까지 이렇게 이 그래프를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부터 3까지는 2차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고요.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1차 함수 2x 빼기 3이었죠. 이거를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에다가 3이랑 0을 대입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x제곱 빼기 3x에다가 4, 3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부터 할게요.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죠. 3만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 한번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는 9, 2, 18, 그래서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는 4 대입하면 16 빼기 10이죠. 그래서 4가 되고요. 3을 대입했을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4라서 답을 1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 A의 B가 2분의 3이다 라는 거는 B가 A의 2분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셔도 되는데, 아니면 애초에 A는 그럼 뭔가의 제곱꼴인 거고 B는 세제곱꼴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는 M의 제곱, B는 M의 세제곱,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어떤 N에 대해서 4제곱, D는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A 빼기 B가 19이기 때문에 A 빼기 C가 19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런데 합차를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19다. 여기 빼기입니다. 19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수죠. 그러면 19 곱하기 1로 밖에 소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얘가 19고 얘가 1이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제곱이 19고 뺐을 때는 1입니다. 그러면 더해서 반띵하시면 m 값이 20이니까 반띵하면 10인 걸 알 수 있고 n제곱이 n제곱이 그럼 9니까요. n이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 빼기 d를 구하라고 했는데 b는 m의 세제곱이니까요. 1000 되겠습니다. 빼기 d는 n의 세제곱 27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973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을 97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이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작아도 3이 되겠네요. 그래서 C 더하기 D 더하기 E의 값이 3인지 12의 약수니까 3, 4, 6, 12 네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두 개가 짝수면 짝수가 0개, 1개, 2개, 셋, 넷, 5개가 가능한데 적어도 두 개인 거면 그러면은 여사건을 쓰는 게 더 빠르겠죠. 짝수 개수가 가능한 게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두 개가 짝수면 이만큼을 구하는 거니까 반대로 짝수가 없거나 한 개인 경우를 세서 빼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C 더하기 D 더하기 E의 값이 가장 작아도 3이겠죠. 자연수 1, 1, 1 더하면 3이니까 4가 될 수도 있고요. 5는 안 되겠죠. 곱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6이 될 수 있고 1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A, B의 값은 곱해서 12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를 센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하게 여사건을 빼주도록 할게요. 가조건을 생각해 보시면요.
C, D, E 먼저 생각해 볼게요. C, D, E를 더해서 3이려면 전부 다 1, 1, 1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C, D, E를 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를 곱해서 4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냐면 1, 4, 2, 2, 4, 1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4가 되려면 이미 1, 1, 1 해서 더하기 3은 됐어요. 그럼 4가 되려면 한 명만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1, 1, 2가 되면 되는데 누가 2인지 정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가 3이려면 1, 3, 3, 1 두 가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B가 이번에 AB부터 할게요. AB가 2가 되려면 1, 2 아니면 2, 1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C, D, 1을 더해서 6이 되려면 1, 1, 1은 이미 했으니까 이제 더해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C, D를 3번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H3이 될 겁니다. 얘는 3H3인데 1씩 이미 주고 6에서 3을 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가 1이 되려면 AB는 둘 다 1일 수밖에 없어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CD를 더해서 12라는 거는 일단 하나씩은 이미 뽑았다 치고 그럼 9번을 더 뽑으면 되겠죠. 3개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사건들을 이제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짝수가 적어도 2번 쓰이면 좋겠는데 짝수가 한 번도 안 쓰이거나 짝수가 한 번 쓰이는 거를 빼줄 거예요. 자, 1번 케이스 AB가 4고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3일 때 짝수가 한 번도 안 쓰인 경우는 없는 게 AB를 곱해서 짝수죠. 그러니까 짝수가 0번인 건 없는 거고 짝수가 한 번 쓰인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짝수가 여기 AB에서 한 번 쓰이려면 AB가 곱해서 4가 되는데 1, 4, 4, 1, 2, 2 중에 얘가 안 되고 얘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B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고요. CD 더해서 3이 되는 건 1, 1, 1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얘를 빼면 3 빼기 2니까 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짝수가 한 번도 안 쓰이거나 한 번 쓰인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B는 3이니까 둘 다 그냥 1, 3 아니면 3, 1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D 더하기 E를 해서 4가 되려면 1, 1, 2밖에 없겠죠. 근데 위치 바뀌는 것까지 세 가지 하면은 짝수가 한 번만 쓰이겠죠. 그래서 얘는 알고 보니까 전체 경우가 전부 다 짝수가 한 번 쓰이는 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빠지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AB가 2가 됐다고 하면은 A랑 B 중에 한 개는 1이고 한 개는 2죠. 그럼 짝수가 일단 한 번 쓰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짝수가 한 번도 안 쓰일 순 없고 짝수가 한 번만 쓰인다 생각하면 일단 AB에서 이미 쓰였어요. 근데 C, D, E가 그럼 다 홀수인데 홀수를 3개 더해서 6이 나올 수가 있냐? 홀수를 3번 더하면 홀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안 쓰이거나 한 번만 쓰이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거 전체를 다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5C3이니까 10이죠. 그래서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B는 일단 곱해서 1이면 1이랑 1밖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CDE를 더해서 12가 되는데 짝수가 한 번도 안 쓰이거나 한 개만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거를 짝수가 한 번도 안 쓰이면 홀수를 3번 더해서 12가 될 수 있냐? 홀수를 3번 더하면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12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없고 짝수가 한 번 쓰여서 12가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요거는 따로 좀 세주면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누가 짝수가 될지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얘가 이제 짝수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CDE가 전부 다 1 이상 자연수인데 이 홀수 짝수거든요. 그럼 이거 개수를 편하게 세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C'을 홀수니까 자, C를 2C 프라임 더하기 1 그리고 D를 2C 프라임 더하기 1 이 같은 경우에는 짝수인데 자연수니까 2, 4, 6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이제 C', D', E'이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대입해 주시면은 EC' 더하기 ED' 더하기 EE'에다가 상수항이 4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C', D', E'의 개수를 세시면 되고, 그건 3H4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11C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에다가 10 곱하고 2로 나누니까 얘는 5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3배에다가 3H4인데 3H4는 6C4죠. 그럼 6C이니까 얼마냐면 15예요. 3을 곱하면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55에서 45를 빼서 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건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더해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31가지다 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보시고 나서 최소 제곱법이나 뭐 선형근사 이런 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거를 몰라도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문제가 보통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2차 함수 최소값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안에 있는 거를 제곱해 볼게요. 각 항을 먼저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배씩 해서 이웃한 항끼리 곱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by i,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안 곱한 게 마이너스 2a xi yi, 얘를 이제 시그마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x를 제곱하면 4, 1, 0, 1, 4가 되고요. y를 제곱하면 1, 4, 9, 4, 16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xi랑 yi를 서로 곱한 거를 여기 써놓으면 마이너스 2, 0, 2, 8 나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a 제곱하고 상수는 튀어나온 다음에 x를 제곱한 것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4, 1, 0, 1, 4 더하시면은 5 더하기 9라서 10배가 되겠고요. 얘는 상수항이니까 그냥 5b 제곱하시면 되겠고, y를 제곱한 것끼리 더하시면 1, 4, 9, 4, 16 더하시면 되겠죠. 4랑 16 더하면 20이고요. 1이랑 9 더하면 30, 그래서 3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끼리 다 더한 거에다가 2ab를 곱하시면 됩니다. x를 더하시면은 여기 4랑 1, 1이랑 4가 아니고 제곱 아니고 지금 x죠. x를 쭉 더하시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0, 1, 2를 더하시면 되는데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은 그냥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를 다 더하면 되는데요. y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고요. 6 더하기 10이 되겠죠. 4랑 4 더하면 10이고 여기 2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이고요. 여기까지 더하면 8, 12. 그래서 yi를 다 더한 게 12가 돼요. 그래서 빼기 24b가 되겠죠. 그 다음에 xi랑 yi를 곱하면 것들을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6이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빼기 1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a 제곱 빼기 12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b 제곱 빼기 24b를 써주시고 더하기 34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차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최소값이나 최대값, 그러니까 극값이 생기는 경우가 x가 마이너스 2p분의 q일 때 생기잖아요. 그럼 a가 이제 최소가 되게 하려면 a 값은 20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4로 나눠주면은 5분의 3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10분의 2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분의 1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b 값 두 개를 더해주시면 5분의 15라서 정답은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